하신 거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책일령입니다. 자, 영상 아주 잘 켰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여름방학 때 여러분의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이제 승부를 던져야 됩니다. 1학기 때 이제 좀 성적이 아쉬웠던 사람들 있잖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물론 그 얘기를 하려면 지난 겨울방학부터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럴 시간은 없고 조금 전략적으로 좀 부족함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공부 면에서 학습 면에서 이제 부족한 면도 있었을 텐데 오늘 선생님이 딱 그거를 내용을 잡아줄 테니까 선생님이 잡아주는 대로만 하면 백전백승합니다. 2학기 때 성적 그냥 수직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 때 여러분의 전부를 만약에 걸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대학에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수많은 학생들을 현장 강의에서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서 한 12,000명 정도 가르쳤는데 여태까지 진짜 선생님도 깜짝 놀란 경우가 너무 많아. 막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삘 받아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중위권이었던 진짜 중위권보다도 아마 좀 밑에였을 거야. 근데 막 연대 전기 엄청 높지 않습니까? 이런 데 막 붙어가지고 막 여자친구 손잡고 막 인사하러 오고 나중에 고세 생겨가지고 대학 합격하고 나서 막 깜짝 놀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죠? 이제 우리가 한 학기 지난 거잖아. 아직도 뭐 우리가 5학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이 얘기부터 하고 싶어.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에 물론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1시간을 진짜 아주 풀리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 30분밖에 집중을 못하고 나머지 시간은 막 진짜 엉뚱한 생각하고 막 잡생각에 빠져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요번 여름방학 때 집중하는 연습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선생님이 여름방학 수학 공부 핵심 키워드를 11가지로 뽑아봤어. 첫 번째는 여름방학은 너무 짧아. 그쵸? 그냥 이따가 내가 달력도 보여주겠지만 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금방 갑니다. 그리고 여름에 좀 덥잖아. 올해 여름 굉장히 막 지금도 선생님 막 더워가지고 막 좀 약간 짜증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덥기 때문에 늘어지기도 쉽고 그죠? 막 또 시원한 에어컨 바람 있는 그지 뭐 어디 집이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경우에는 또 시원하다고 또 애들이 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쓸데없는 거 하거나 자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죠? 일단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요한 거 강조하고 싶은 거 오늘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자, 수학 성적은 방학 때 올라간다. 당연하죠. 학기 중에는 성적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게 왜냐하면 수학이 이제 어떨 때 성적이 올라가냐면 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집중적으로 막 30분도 생각해보고 40분도 생각해보고 아주 깊이 있는 사고를 할 때 수학 성적이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그게 학기 중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학 때밖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 성적은 방학 때 올라간다는 거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따가 내가 또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고. 자,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사이 짧다는 거 우리가 1학기에서 경험을 했죠. 2학기는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사이가 조금 더 짧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2학기 중간고사까지만 공부하고 만약에 개학을 하잖아? 학교를 가잖아? 망조야 망조. 반드시 2학기 기말고사 끝까지 최소한 개념만큼은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쉽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좀 이따가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일단 넘어갑시다. 9월에는 추석이 있다는 거.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추석 때 집에서 공부할 건데요. 물론 이제 내가 그 말을 믿고 싶지 하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추석 때는 또 가족들이랑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 우리가 막 공부만 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 실은. 자, 그래서 추석은 그래도 이제 비워놓고 공부 못한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솔직히 니네 입장에서는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렵단 말이야. 왜 어렵냐면 처음 가보는 길이잖아. 그지? 고등학교 1학년 여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니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어보는 일들이기 때문에 계획을 혼자서 세우라고 한 이 선생님 가서 이렇게 보잖아. 계획 세운 걸. 그러면 진짜 황당한 계획을 세운 애들 너무 많아. 그리고 막 엉뚱한 계획을 세운 애들도 많고
지금 막 내년 선행을 잡고 있는 학생들도 많은데 물론 최상위권이다. 내년 선행해야죠. 고등학교 2학년 선행해야죠. 하지만 웬만한 중상위권 같은 경우는요. 내년 선행을 할 시간이 없어요. 2학기만 하기에도 굉장히 바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세븐에듀에 있는 이 수학 전문 연구원들이 계획표 짜는 걸 도와준다고. 어디서 도와주냐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고 있잖아. 그럼 밑에 봐봐. 그럼 더보기라고 있죠. 더보기 빨리 눌러봐. 그럼 이제 이렇게 쫙 펼쳐지잖아. 그지? 거기 링크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뭐 여름방학 계획표 뭐 짜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여튼 여름방학 계획표 뭐 세우러 가기 뭐 하여튼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치? 그 명칭을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이 세븐에듀 연구실에서 이 우리 연구원들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 맞게끔 직접적으로 계획을 세워주고 그죠? 뭐 하여튼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기 때문에 하여튼 연구원들한테 도움을 받아. 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 막 유료 강의 신청 안 했는데요. 괜찮아. 여러분들이 유료 강의 신청 안 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뭐 그런 거 다 무료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연구원들 많으니까 꼭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표를 벽에 붙여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요 그 지금 스터디 플래너 같은 거 쓰고 있거든요. 아 좋아. 스터디 플래너 쓰고 있는데 계획표를 벽에 붙여놓으면 실현될 가능성 또는 니네들이 그거를 더 열심히 노력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게 이 논문 결과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붙여놔. 앞에다가. 선생님도 집에다가 붙여놨어. 그치?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근데 효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붙여놓고 그 온 가족이 보는 뭐 냉장고나 출입문에 붙여놓으면 뭐 달성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개념을 제대로 공부해라. 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선생님 저도 알거든요. 근데 아는데 왜 개념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짜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개념은 좀 속성으로 빠르게 공부하고 유형 문제집을 풀어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중학교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고등학교 와서 잘 안 통해요. 왜 안 통하냐면 중학교 때는 유형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게 통할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 유형의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외우는 식으로는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리고 문제를 하나 풀 때도 암기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풀어보려는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실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7번 내가 설명을 조금 더 하면 그래서 인터넷 강의 같은 거 고를 때도 뭘 골라야 되냐면 개념 강의가 좀 긴 걸 골라야 돼. 그리고 개념 공부할 때 그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해야 돼. 이게 전체적으로 내가 달력 보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플랜을 짜줄 텐데 개념을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어떻게 보면 개념보다 유형 문제집 공부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짧게 공부하는 게 전략적이라는 거. 보통 학생들은 반대로 하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니까 책 하나를 제대로 공부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단권화 하는 거. 문제집 절대 많이 사지만 개념서 한 권이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마하겔롯이라는 개념서를 써서 그걸로 강의를 하는데 마하겔롯이 하나면 뭐 내신이든 뭐 심화든 수능 개념이든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고 유형 문제집이나 또는 뭐 이런 모든 문제집은 그냥 하나씩만 사라. 개념 한 권, 유형 한 권. 그리고선 그거를 그냥 완전히 씹어 먹을 때까지 마스터를 해야지 문제집 여러 권 푸는 거는 진짜 가장 미련하게 공부하는 비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자, 매일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야 돼. 그냥 막 필 받는다고 어느 날은 막 그냥 아침에 했다가 막 점심에 했다가 막 저녁에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침에 공부하는 게 좋다 수학을 그럼 매일 아침에 하는 거야. 난 점심 때 하는 게 좋다 그럼 매일 점심 때 하는 거야. 나는 완전히 올빼미이기 때문에 밤늦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 매일 뭐 밤에 뭐 10시부터 뭐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하든가 매일 꾸준하게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놓는 게 훨씬 좋다. 자, 그러면 하루에 수학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은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선생님이 인터넷 강의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면 최소한이야 이거. 하루에 한 강씩은 최소한 마스터하는 게 좋아요. 그냥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 걸로 만드는 것까지 해서 하루에 최소한 한 강씩 마스터하는 게 좋아. 이게 한 강을 인터넷 강의를 듣고 물론 이제 그 다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강을 듣는 것이 공부의 끝이 아니다. 당연하잖아.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인강을 한 강 듣고 공부 끝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다는 게 굉장히 황당하긴 하지만 보통 상위권 같은 경우는요. 인강을 1시간 정도 듣잖아. 그러면 그거를 내 걸로 자신의 걸로 체화시키는데 보통 1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1+1이야. 1시간을 들으면 내 걸로 만드는데 1시간. 근데 중위권 같은 경우는 1시간을 듣잖아. 그럼 내 걸로 만드는데 보통 1.5시간, 1시간 반 정도 걸려. 하위권 같은 경우는 1시간을 수업을 듣잖아. 그러면 대략 내 걸로 만드는데 2시간, 1+2 정도. 총 3시간 정도 걸린다고. 자,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한 강씩은 마스터를 해야 된다. 우리가 2학기 때 그거 배우잖아. 집합과 명제, 그 다음에 함수, 경우의 수. 요거 합쳐가지고 선생님의 개념 강의만, 그냥 선생님 강의 기준으로 할게. 개념 강의만 41강이야. 그러면 대략 몇 주 정도 걸리냐면 그냥 개념만 하루에 한 강씩 마스터해도 6주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놀고 그럴 시간이 없어. 오늘 시작해야 돼. 그냥 개념만 2학기 거 그냥 그죠? 뭐 유형이고 뭐 이런 거 다 집어치고 개념만 해도 6주 걸린다니까? 한 달하고 2주가 더 걸린다고요. 시간이 없어요. 오늘 시작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잠깐 머리 식히는 차원에서 요번에 1학기 때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올라온 따끈따끈한 수강 후기 3개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평생 살면서 이런 점수를 받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늘 수학 점수는 40점에서 60점대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번 기말 수학 92점. 박수. 대박. 대박. 진짜 대박인 건 시험 문제에 마겔로시에서 풀었던 문제가 10문제나 나왔다는 거예요. 야, 이미 풀었던 문제라 진짜 쉽게 풀 수 있었어요. 대박. 선생님이 적중률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예 땡 학생. 그죠? 중학교 때부터 수학은 차생 강의만 듣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둘 다 100점 받아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대박.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학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개념 강자 마겔로 씨 덕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개념이 잡히니까 잘 잡히니까 나머지는 쉽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할 때도 느끼겠지만 실은 수능 공부도요. 어려운 문제, 수능 문제를 많이 풀어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막 딱 합쳐져 가지고 킬러 문제를 실은 만들어내는 거거든. 킬러 문제 다 분해해봐. 개념들이야, 실은 다 개념들. 진짜라니까. 자, 그 다음에 박민땡 학생. 시험 전날 선생님이 적중 드립하시길래 이게 맞나 했습니다. 아, 지금 날 의심했다는 거야 지금? 감히? 근데 시험 기간 객관식 마지막 2문제인 킬러 문제가 프로듀스에서 알려진 유형 그대로 나왔습니다. 기말고사 성적 97점, 반에서 1등. 야, 그죠? 문제풀이 시간 수학 점수가 달라집니다. 프로듀스 강추합니다. 그죠? 시험 때는요. 프로듀스 풀어야 돼요. 이거 안 풀고 시험 본다. 이건 진짜 전략 미스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하, 집합과 명제, 함수와 그래프, 경우의 수 배우고요. 잠깐 그냥 수능 한번 보면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학 1이나 수학 2는 그냥 누구나 다 보는 겁니다. 공통. 그리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선택해서 우리는 수능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하지만 학교 내신에서는 분명히 이 수능 때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하지만 내신에서는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을 둘 다 하는 학교들도 있고 뭐 그죠? 미적분이랑 기하를 하기도 하고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알아야 되는 거 뭐냐? 우리 학교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수학을 2과목을 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뭐 수학 2랑 확률과 통계를 볼 수도 있고요. 뭐 수학 2랑 막 기하를 볼 수도 있고요. 막 진짜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아, 저희 혹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을 2과목 시험 보나요?
물어봐야 돼. 그래서 국영수가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국영수수가 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학교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국어는 100점, 영어는 100점 만점이지만 수학은 200점 만점이기 때문에 수학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엄청나게 더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 반드시 고등학교 1학년 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 때 내년 선행을 조금 해놔야 되겠죠. 이런 정보를 다 입수한 상황에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전략, 우리 발음을 잘해야 돼. 전량이 아니고 전략을 그 계획표를 짜고 이런 것들 우리 연구원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같이 대화하면서 한번 멋지게 한번 짜봅시다. 자, 달력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는 날짜가요. 7월 8일 목요일입니다. 현재 한 4시 정도 됐습니까? 네, 이 영상 아마 오늘 바로 올라갈 거고요. 대략 학생들이 그 노란 거 한 19일 정도부터가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19일부터 그 여름방학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겨자색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대략 여름방학. 그 전에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여름방학 전에 약간 그 준비 기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이렇게 추석이 있다는 거. 자, 그럼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9일부터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개념 끝나는데 2학기 기말고사까지 개념을 끝나는데 41강, 하루에 한 강씩 마스터를 해도 41일이 걸리기 때문에 41일을 딱 계산을 해보니까 어디까지냐면 8월 18일 수요일까지예요. 그러니까 매일 한 강씩 주 7일 일요일 날 쉬지도 않고 공부를 해도 언제 끝난다는 거야? 8월 18일 날 끝난다는 거예요. 개념 공부가. 유형은 시작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유형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여기 개념 학습이고 유형을 이제 19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유형 공부는 9월 4일 정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하냐? 많은 학교들이 이제 9월 말에 시험을 본단 말이야. 그 전에 2단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프로듀스. 프로듀스가 뭐냐? 그죠? 선생님이 그 내신 대비 그 진짜 적중시킬 수 있는 쪽집게 문제집이죠. 빈출 문제집이죠. 요번에 그 선생님이 그 유튜브에서 이벤트 할 때 한 5,000명 정도 프로듀스 문제집을 타갔는데 그 문제집으로 선생님이 다 하나하나 전문한 강의합니다. 그래서 프로듀스로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추석 끝나고 나서 추석 전이죠. 9월 16일부터 추석 끼고 요 기간에는 뭡니까? 이제 그 내신 기출이라고 해서 요거 이제 세븐에듀에서 줍니다. 그죠? 무슨 올패스 같은 거 신청하면 책으로도 주는데 20회 정도 책으로 주죠. 학교 시험이랑 똑같은 구성으로 50분 시간 정해가지고 그냥 뭐 서술형 뭐 단답형까지 다 실전으로 매일매일 푸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거 풀어야 점수 나옵니다. 대부분 처음에 뭐 한 3회나 4회 정도 풀 때는 점수가 진짜 잘 안 나옵니다. 최소한 7회, 8회 넘어가야 이 점수가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최소한 주 3일은 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날을 만들어야 돼. 선생님,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는 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선생님이 답변을 해줄게. 최소한 4시간 정도는 집중해서 연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그거를 우리는 집중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월목 토다 이런 경우는 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날로 정해서 집중데이로 정해서 한 번 수학을 잡으면 그냥 4시간 동안은 왜냐면 머리를 돌릴 때 수학은요 다른 과목이랑 달라요.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한 번 공부를 할 때 집중적으로 돌려줘야지 그냥 막 양만 많다고 또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4시간 정도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부를 연속적으로 하잖아. 그러면 머리가 굉장히 뭐 트인다고 하죠. 네.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는 걸, 내 뇌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좀 선행의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 뭐 2학기 선행이나 뭐 내년 선행이나. 그래서 그거는 뭐 선생님이 다 케바케고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계획표 신청을 하면 우리 연구원들이 자세하게 계획표를 세워드릴 테니까 그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번 여름방학 진짜 잘 대비해서 우리 이번 여름방학 때 모든 걸 걸고
진짜 공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2학기 때 한번 점프하고 겨울방학 때 진짜 또 한번 공부해서 내년에는 그냥 완전히 날아다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름방학 수학은 세븐에듀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